네, 올해 초 통계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를 불러오고 또 이는 경제와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로도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밑그림이자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 이제 여기에서 그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 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 뿌리, 기본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계획을 보면 총 20가지 정책으로 돼 있어요. 20개 정책.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느냐. 예. 큰 뿌리를 보면 그 20가지도 4가지로 다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저기 지금 CG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우선 인류가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리겠느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네. 또 고령 인구, 지금 60세 이상 정년 퇴직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마지막으로 복지 지출 이 증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큰 4가지 주제를 토대로 모두 세부 절차까지 하면 20개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올 초에 정부가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예. 그래서 인구 참사가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이 인구 디자스터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의 이 통계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게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정부 부처가 예. 혼연일체가 돼서 홍남기 부총리를 주제로 해서 그동안에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왔는데 예. 오늘 완전한 확정안이 발표된 건 아니에요. 이 20개 정책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또 2차 타스크포스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모든 내용이 그렇겠습니다만 일단은 교원 수급 체계 그리고 군 인력 획득 체계 이 2가지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윤곽도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더 또 우리 국민의 어떤 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방향성 자체는 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20개의 소주제 중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교원 수급 체제, 우리 교사들 숫자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네. 문제하고 군대 인력 문제를 어떻게 효율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예. 오늘 이 강요 회의에서 경제장관들 사이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됐었는데요. 예. 우선 교원 수급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인구를 급격히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15세나 20세 이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앞으로 20년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2015년에도 교사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교원단체 또는 교원 노조 이런 데서 범국가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남기 태스크포스는 현재의 이 교사 수급 체제를, 교원 수급 체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예. 정부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인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예. 이렇게 지금 그 학생 수 줄는 만큼 예. 왜 그대로 비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사 수를 줄이게 되면 예. 사범대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세부안은 다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예. 사범대 정원을 줄일 것인지 안 줄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 같은 데서는 인구가 줄면 학생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 식으로 좀 반대 의견을 내기는 해요. 예. 그러나 행안부라든지 예. 또는 기획
재정부 같은 데서는 좀 강력하게 교원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 인력인데요. 지금 군 인력도 젊은 어린이들이 젊은 이 청년층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인 수가 줄어들거든요. 예.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 이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시급하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대체 근무하는 것, 연구 인력이나 산업 현장의 인력들 이 숫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예. 뭐 그 밖에도 전경, 의경 이런 어떤 전환 근무 예. 이런 사람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군 부대를 미국식으로 이 중간 간부나 간부 위주로 가져가자. 예. 간부 위주를 가져가게 되면 최소한 하사관이나 위관급을 가져가게 되면 근무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예. 군의 전력이 정예화 고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군 인력을 좀 정예화하자. 근데 거기에는 이 급여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특히 군대의 군인들의 군인연금 지금도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합하면 연간 5조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조인데 예. 하사관 위관급이 늘어나게 되면 연금도 크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연령 인구 확충 방안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도 활용하겠고 그리고 고용 연장 의무를 좀 기업한테 뭐 부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담을 좀 주되 뭐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이런 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려하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청년 고용이 더 걱정인데 이거는 안 보냐 이런 이제 지적 사항인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생산 가능 연령,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 예. 당면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층 이 정년을 연장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을 대폭 유입시키겠다. 예. 예. 또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예. 우리나라의 2세, 3세 동포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네. 이 정책인데 그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지금 바로 정년 문제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고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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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60세에서 끝나서 사실상 청년 늙은이들이 예. 사회에 빈둥빈둥 거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왜 그러면 법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년 연장이냐? 예. 법률적으로 65세나 70세로 그대로 올려서 예. 이거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65세 정도로 해놓고 예.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기업들은 예.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2006년도부터 일본이 해오던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고용 확보 조처라 해가지고 이미 65세로 정년을 늘려놨긴 났지만은 예.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 그런 것을 도입을 하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럼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나 현재 지금 인구 구조 통계로 보면 예.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 3, 4년 지나면 아주 대대적으로 해소될 겁니다. 해소될 왜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구수가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젊은이들이 문제지 3, 4년 지나면 예. 가만히 있어도 현재의 일자리만 유지가 돼도 예. 청년 실업률은 취업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거 이제 근데 박사님 말씀이 지표상 그렇단 말씀 아닌가요? 아니, 전체적으로도 그럴 전체적으로? 수밖에. 지금 일본이 바로 예. 그런 행태거든요. 예. 지금 20세에서 30대 지금 현재 있는 인구들이 예. 그 하나의 버틀목, 병목 현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5년, 10년이 지나면 예. 젊은이들이 없어서 구해가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노년층에 대한 생산 연령 인구를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후속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기본적인 방향을 좀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잘하는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 대응 정책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사실 인구 문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노령층 정년 인구를 얘기하면 또 하나의 젊은 층이 상충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범정부적으로 치고 나오는 것은 이 정권의 앞날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봐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030 복지 정책이라고 그 안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예. 정권 교체 이후에 예. 그 정책이 폐기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인구 정책도 범정부 부처로 할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직속 또는 야당까지 포함해서 범사회,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의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면 예. 좀 더 파워풀하고 효과적이고 강력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서 확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그 김대호 박사께서 늘 강조하지만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해서 그렇습니다. 길게 예. 보고 정권에 따라 갈 게 아니라 진짜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하고 젊은 층들이 이제 출산을 할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거 늘 강조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백색 국가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으로 대일 수출이 까다로워지는 건지 일단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아침 새벽 0시를 기해서 우리가 관보에 게재를 예.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의 1의 군에서 가의 2군으로 뺀 거예요. 가의 2군. 예, 가의 1군에서 예, 예. 가의 2군으로 일본을 제외시킨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포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특별한 절차 없이 한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해 갈 수 있는 그 대상에서 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건별로 예. 이제 개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 기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뭐 현재 이 조처가 이 조사 기일을 늘리기는 했지만 일본에 수출을 안 해준다거나 예. 또는 의도적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을 지지부진하게 만들 그런 어떤 의도로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예. 일본을 수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관리 대상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처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백색 국가로 제외한다고 그러더라도 최대한 산업부에서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빨리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보가 어둡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소 수출에 어려운 사정이 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예. 그 자체로 즉각적으로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 수단을 장전해 놓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무기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우리 정부도 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칼을 뽑았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짧게나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